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3장의 송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짧게는 수 킬로미터, 길게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 선로정수 RLCG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교류회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송전단에서 이 수전단까지, 여기를 송전단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이쪽을 수전단이라고 보고, 이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선로정수 R, L, 그 다음에 C, G, 이것이 어떻게 균일하게 쭉 무한히 분포되어 있는 어떤 교류회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RLCG를 선로정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거리에 따라서 이 RLCG를 우리가 적용하는 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송전선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그 다음에 이 장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 킬로미터 정도를 의미하고요. 중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정도를 의미하고, 장거리를 이제 수백 킬로미터를 우리는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RLCG가 무한히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R과 L에 비해서 요 C와 G가 미미합니다. 즉 뭐예요? 무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과 L만을 고려를 한다,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더 길이가 길어지니까 요 C를 무시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R과 L과 C를 해석한다 이런 얘기고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RLCG를 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R, L, CG를 모두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해석하는데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단거리와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R, L, C, G 선로 정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해석하여도 오차가 적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거리 선로와 중거리 선로 같은 경우에는 집중 정수 회로로 해석을 하고요. 즉 뭐야? RLCG가 한 곳에, 이 선로의 RLCG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해석해도 오차가 적기 때문에 집중 정수로 해석을 한다. 왜? 편하니까. 그죠? 근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수백 킬로미터가 한 곳에 이 값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압이라든가 전류에 대한 오차가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이 장거리 송전선로는 RLCG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어떤 현 상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오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 정수로 하게 되면.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분포 정수 회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다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요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보자. 이 단거리 송전선로는 R과 L만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회로로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송전단 대지 전압, 송전단 상전압을 제가 ES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전단의 전압을 제가 ER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전단에는 부하가 있겠죠. 이렇게 부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 선로에는 저항 R과 리액턴스 X가 존재하겠죠. L,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J 오메가 L을 의미하겠죠. JX는 J 오메가 L. 자,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부하가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거리 송전 선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이 전압 강화는 이 송전단 대지전압이 ES고 수전단 대지전압이 ER일 때 이 선로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는 E라고 쓰고, 그죠? 단위는 볼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더하기 전압 강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식을 한번 쓰게 되면 S는 벡터적인 거죠. ER 더하기 전압 강화 E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편의상 제가 ER이라고 하는 벡터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전류 I가 있네요. 그쵸? I.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는 전동기 부하잖아요. 전동기. 전동기는 전류가 일반적으로 전압보다 위상이 느려요. 그쵸? 그래서 전류에 대한 벡터를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압과 수전단 전압과 요 전류 간의 위상차를 우리는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R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의 위상과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 그쵸? X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느려요.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얘를 IX 이렇게 보죠. 그러면 요 송전단 전압은 ER 더하기 IR 더하기 IX가 되니까 우리는 얘가 ES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간의 위상차를 우리는 델타라고 하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부하각 또는 뭐 상각 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델타. 자, 이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압 강하니까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코사인 요 길이는 I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요 길이 사인, 그래서 IX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는 코사인이죠. 그래서 얘는 IX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바로 사인이 되죠. I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요 길이는 여기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I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R 사인 세타가 돼요.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이 돼요.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s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2r 플러스 i가 되네요. 그죠?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요것의 제곱 그죠? 더하기 요 세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예요? i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r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실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아주 미미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10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이라고 보면 100의 제곱 이 식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제곱 얘는 뭐가 돼요? 만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만이나 만 1이나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얘를 무시할 수 있다고요. 생략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얘 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똑같이 제곱 똑같이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ES는 ER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ES는 ER 플러스 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전압 강하 식이 된다 이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전압 강하 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자, 전압 강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E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압 강하는 또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 단상 이선식에서 자, 단상 이선식은 선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단상 이선식은 선이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ES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저항 R, 여기에 리액턴스 X. 그럼 선이 여기도 있잖아요. 저항 R, 여기에 리액턴스 X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발생할 거고 여기서도 전압 강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두 군데서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 E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에서 R과 X의 값은 1 선당 저항과 리액턴스 값인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똑같이 E는 I에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ER 코사인 세타 플러스 EX 사인 세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제가 얘를 R 다시라고 하고 얘는 X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식이 어때요? E는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R과 X라는 값이 뭐예요? 2선
전체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할 때 단상 이선식에서 얘가 E라고 하는 것은 R과 X가 일선당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게 E가 없으면 뭐예요? 요게 R과 X가 이선 전체분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라. 혼동이 안 되게끔. 자, 두 번째는 3상에서 보겠습니다. 3상은 선이 몇 가닥이에요? 3가닥이죠. 그러니까 사선식에서 이 사선식에서 네 번째인 이 중성선에는 삼상평형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상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그쵸?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는 리액턴스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저항이 있고 얘도 리액턴스가 있고 얘도 저항이 있고 얘가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와 얘 간의 전압은 ES가 되고요. 얘와 얘 간의 전압은 ER이 돼요. 맞죠? 근데 얘와 얘 간의 전압을 우리가 VS다 라고 보고 얘와 얘는 선간 전압 VR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얘의 전압강은 분명히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를 편의상 A상, 얘를 B상, 얘를 C상이라고 보면 A상에서의 전압강은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요 R과 X는 한 상분이에요. 그쵸? 일선당이란 말이에요. 3상에서.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벡터로 그려보면 요거는 A상의 대지전압이에요. 얘를 뭐 EA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는 B상의 대지전압이에요. EB. 얘는 C상의 대지전압이에요. EC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A상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A상의 수전단 전압, B상의 대지 수전단 전압, C상의 대지 수전단 전압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A상의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EA. B상의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EB. C상의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될 거예요. EC.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잘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간 전압이에요. 그죠? V R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전압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송전단 전압이 돼요. 아, 그러면 얘와 얘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그럼 똑같이 얘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는 같아요. 그렇죠? 요거의 길이는 요거의 길이랑 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얘의 몇 배예요? 루트 3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요거의 루트 3배일 거 아니에요. 전압 강화의 루트 3배. 맞죠? 맞잖아요. 그럼 얘를 식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벡터로 얘기했지만 자, E S는 E R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양변에 제가 똑같이 루트 3배를 해볼게요. 여기도 루트 3, 여기도 루트 3, 여기도 루트 3.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VS가 되고요. 얘는 VR 되고요. 얘가 전압강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상에서 전압강하 2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3상에서 전압강하를 얘기할 때 대지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강하 2라고 하는 것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ES 마이너스 ER이 되는 거고요. 그쵸? 얘가 선간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강하 2는 여기 뭐예요? 루트 3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I가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요게 VS 마이너스 VR이 돼요. 근데 3상에서는 뭐가 기준이냐면 선간전압 기준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했고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형을 해볼게요. 변형을 해보면 자, 분명히 단상 이선식에서 전압 강화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썼어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썼어요. 그쵸? 자, 근데 단상 이선식에서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전류, 역류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 전력은 수전단 전압이에요.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I는 VR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전압 강화 2라고 하는 것은 대입한다 이거예요. V R분의 P에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렇게. 그쵸? 자, I 대신에 VR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넣으면 앞에 뭐예요? VR P는 VR분의 P는 여기 써고 코사인으로 요 뒤에 걸 나누는 거예요. 그죠? R을 코사인을 코사인 나누면 R만 남죠. 그죠? 더하기 X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3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상에서는 전압 강화 식이 어때요? 선간 전압 기준으로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상에서는 전력 P가 어떻게 돼요? P는 루트 3 VR I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여기에서 선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R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요 I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전압 강화 2는 동일하게 자, 루트 3 없애요. 그죠? VR분의 P 그죠?
코사인으로 여기를 다 나눠주게 되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식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이 이렇게 썼을 때는 단상에서는 I가 되고 삼상에서는 루트 3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전압과 전력으로 썼을 때는 똑같이 VR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전압 강화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쵸?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압 강화율입니다. 두 번째는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 우리가 입실론이다 라고 씁니다. 이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를 의미합니다.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백분율로 하게 되면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백분율로 하게 되면. 여기서 백분율은 제가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화율을 계산을 해보면, 자, 단상에서는 전압 강화가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이고 삼상에서는 루트 3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동일하게 전압 강화를 요거라고 하면 V에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이 전압 강화를 V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V R 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다. 전압 강화율. 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화율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에서 전압 강화율 입실론은 VR분의 VS 마이너스 VR이에요. 그럼 얘는 VR분의 VS 빼기 VR분의 V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VR분의 VR은 1이라고 쓸 수 있죠. 얘를 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기면 1 플러스 입실론은 VR분의 VS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전압 강화율과 수전단 전압을 주어지고 송전단 전압을 구하여라 또는 송전단 전압과 전압 강화율을 주고 수전단 전압을 구하여라 이렇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송전단 전압 VS라고 하는 것은 VS는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VR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수전단 전압 V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송전단 전압을 1 플러스 입실론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압 변동률입니다. 이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는 델타로 표현을 합니다. 델타로. 그럼 단상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자, 여기에 전압을 제가 편의상 ES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부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전압을 VR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변동률 델타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하면 자, ES, ER 얘를 선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VS 얘는 V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 전압 변동률은 부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부하 시 수전단 전압 분해, 얘가 부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뭐도 없어요. 전압 강화도 없어요. 그러면 부하가 없을 때 수전단 단자 전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 얘를 VR 제로다라고 볼게요. 빼기 부하 시 수전단 전압이 전압 변동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델타는 뭐 V R분의 VR 제로 마이너스 VR 뭐 100분율로 하면 곱하기 100 되겠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의미를 알아야 되죠. 얘는 뭐예요?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 얘는 부하 시 수전단 전압. 얘는 부하 시 수전단 전압. 요게 전압 변동률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을 한번 볼게요. 전력 손실은 자, 여기에 단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부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송전단 전압 vs 수전단 전압 VR. 그러면 이 선로에는 저항도 있고요. 리액턴스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력 손실은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에 전선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즉 어디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유효 전력이 바로 뭐가 된다? 전력 손실이 된다고요. 자, 이 회로에서는 2선식이니까 R이 2선 전체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력 손실 PL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효전력 얼마일까요? I 제곱 R이죠. 그쵸? I 제곱 R. 전력 손실. 그러면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VR I 코사인 세타이고요. I라고 하는 것은 V R 코사인 세타분의 P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요거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제곱하면 V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제곱 R로 쓸 수가 있겠다. 아,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전력 손실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단상에서예요. 그러면 3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상에서는 선이 몇 가닥? 하나, 둘, 세 가닥. 그렇죠?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리액턴스. 마찬가지로 저항, 리액턴스, 저항, 리액턴스. 분명히 3상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그렇죠? 전류 I. 그러면 3상에서 전력 손실 PL은 여기 하나에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은 I 제곱 R입니다.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3
i제곱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상에서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R I 코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i에 관한 식으로 쓰면 i는 루트 3 VR 코사인 세타의 P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전류 i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3 곱하기 요거 제곱해 볼게요. 3 곱하기 V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 있네요. R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3을 없애게 되면 전력 손실은 V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다. 공식이 똑같네요. 얘랑 똑같다.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3i 제곱 R 되고 얘는 i 제곱 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는 이번에는 전력 손실률입니다. 전력 손실률. 전력 손실률은 K다 라고 씁니다. 이 전력 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유효 전력분의 전력 손실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전력 손실 PL은 좀 전에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리가 V,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이 전력 손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전력으로 나누면 전력 손실률이 되기 때문에 얘 P 하나 없애면 되겠다. 그죠? 얘를 뭘로? 요 P로 나누면 전력 손실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똑같네요. V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P의 R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손실률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이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R과 L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압 강하율, 그리고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 요 5가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5가지에 대한 개념과 즉 단상에서 3상에서의 차이, 그 개념과 정확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 또는 이해하셔서 문제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